안녕하세요. 올소닥 권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방아쇠수지 2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수지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잠기면서 움직일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런 질환이 방아쇠수지입니다. 방아쇠수지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치료로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물리 치료로 쉽게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질환이 진행된다면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많이 친다든지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기는 합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중년, 여성분 또는 당뇨와 같은 내분비성 질환이 있으신 분, 암이나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환자에게도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방아쇠수지의 치료 기간은 내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어느 시점에 병원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과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을 좀 덜 쓰면 안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손을 덜 쓴 것 자체만으로도 방아쇠수지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취미 활동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많이 심해지거나 진행이 많이 된 뒤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범위가 넓어지겠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인데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이전보다는 증상은 좀 좋아졌다, 또는 충격파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 전보단 좀 나아지긴 했다, 근데 아직 걸리는 증상이 좀 남아있어서 이것만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약물 치료,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등을 해보고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으면 수술하자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전에 치료해보셨던 분들은 하면서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미세침습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법으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게, 수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미세침습 시술은 비교적 수술 범위가 작고 금방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낮은 시술에 속합니다. 하지만 절개 범위가 작은 만큼 수술 범위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섬세하고 어려운 게 특징이죠. 절개를 크게 해서 개방을 넓게 하면은 수술하기도 쉽고 잘 보이긴 하지만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수술 상처가 길고 감염과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세침습 시술 후에는 거의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술한 당일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운동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범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주사 후에 붙이는 작은 밴드 하나만으로도 시술 부위가 가려집니다. 며칠까지는 멍이 좀 들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환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방아쇠수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또 답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